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 MC 김호수입니다. 자, 어느 날부터 갑자기 찔끔찔끔 소변이 새고 화장실 갔다가 돌아오면 다시 소변이 마려워서 외출하는 것조차 두려워진다. 어떤 질환이 떠오르시나요? 네, 바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변을 보게 되는 질환, 요실금이 떠오르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요실금은 여성만 걸리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로 중년 이후의 여성에게 잘 나타나는 질환이 맞지만 남성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남성에서 세 번째, 특히 65세 이상 남성에서는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 전립선암 수술 후에 찾아오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남성 요실금에 대해서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 고광진입니다. 자, 남성 요실금이라고 하니까 사실 조금 낯설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네네. 근데 왜 전립선암 수술을 받으면 요실금이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전립선암은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전립선 조직 내에 있는 암을 다 제거를 하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되십니다. 물론 이제 초기에 잘 치료를 받게 되면 상대 생존율이 굉장히 좋아서 문제 없이 지내실 수는 있지만요. 전립선을 제거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떨어져 있는 방광하고 요도를 다시 이제 문합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변화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요도 관략근, 즉 이제 소변이 새는 부위를 지탱하고 있던 그런 근육이 그다음에 이제 신경이 손상을 받거나 이러면서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남자분들도 우리가 이제 소변을 참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이제 소변이 실수하게 되는 그런 요실금이 흔히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말씀하신 중에 뭐 흔하다고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어느 정도의 빈도로 잘 발생하는 건가요? 수술하고 나면은 보통 초기에는 많은 분들이 요실금 증상을 경험하게 되고요. 네.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기는 하지만 수술 후에 이제 적게는 한 10%, 많으면은 한 70%까지도 요실금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우, 진짜 흔하게 겪는 부작용이겠네요.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립선 암 수술하고 나서 이제 치료는 잘 되었다고 기뻐하시지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고, 네. 한 30%의 남성 환자분들은 결국에 이제 패드라든지 기저귀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심한 분들은 한 8%까지도 종일 그냥 소변이 줄줄줄 샌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생리현상과 관련된 문제여서 이게 쉽게 어디다가 증상을 털어넣기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시간이 지나면서 좀 저절로 호전되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이제 한 보통 1년 정도 지나면 한 절반 정도 환자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호전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증상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연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환자분들이 이제 내원을 좀 꺼려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 계시고,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발생한 증상이기 때문에 그냥 평생 그러려니 이제 받아들이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내원하신 분들을 보면 치료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내원을 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패드라든지 기저귀를 사용하면서 생활하시는 환자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이게 내가 저절로 호전이 된 케이스라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나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치료는 가능한 건가요? 네, 다행스럽게도 이제 치료는 가능하고요. 네. 우리가 이제 전립선암 수술 후에 발생하는 요실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도 관략근의 어떤 기능 문제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방광의 기능 문제라든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화로 인한 그런 요실금도 있기 때문에 사전 검사를 통해서 이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지금 고생하고 있는 그런 요실금 증상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치료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좀 알려드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이제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한 이제 보존적인 치료나 약물 치료가 가능하겠고요. 필요하다면은 요도 내에 특정 약물을 이제 주입하는 그런 시술이라든지 여성 환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슬링 삽입술도 남성에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치료에도 이제 반응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이제 인공요도 관략근 삽입술과 같은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술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방식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수 물질을 관략근 주변에 이제 주사를 해서 관략근을 조금 보강해주는 그런 치료법이 있겠고요. 성공률은 한 30에서 한 40% 정도로 높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소변이 좀 적게 새는 분들, 아니면은 좀 증상이 조금 경미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가장 근본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인 인공요도 관략근 삽입술이라는 치료법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더 이상 본인의 관략근을 사용할 수가 없는 환자들에게 인공요도 관략근을 삽입하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인공 요도 괄약근 삽입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인공요도 관략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네.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보통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무릎 관절을 오래 써서 더 이상 이제 사용할 수 없을 때 인공관절 넣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치아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임플란트로 교체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인공요도, 즉 이제 관략근 자체의 기능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에 기구를 이제 삽입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크게 이제 기구다 보니까 총 3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커프라는 것이 평소에 이제 소변이 새지 않도록 요도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도를 감싸게 돼서 소변이 새지 않도록 하게 되고, 이제 음낭 피부 안쪽에 이제 스위치 버튼을 넣어놓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화장실을 가서 소변이 마려울 때 그 스위치 버튼을 누르시고 소변을 보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요도 관략근이 열리면서 소변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열려져 있는 요도는 한 1분 내지 2분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래서 요도 관략근을 닫을 때에는 특별히 이제 조작 없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좀 민감한 부위에 하는 수술이라 걱정도 좀 되기도 하는데 수술 기간이나 입원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수술은 통상 한 1시간에서 한 2시간 내외 정도면 마무리가 됩니다. 아, 그렇게 오래 걸리는 수술이 아니네요. 네. 입원 기간도 길지가 않아요.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요도에 삽입되어 있는 소변줄을 제거하고 소변을 잘 보시면 보통 통상적으로 한 하루 내지 이틀 후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퇴원을 하면은 장치는 바로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수술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술 부위의 통증이라든지 어떤 부종 때문에 바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6주 정도 작동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요실금 증상은 좀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6주 후에는 환자 스스로 장치를 사용할 수 있나요? 그때부터 이제 사용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병원에 오셔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한 후에 장치가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작 버튼을 이제 누르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환자가 본인이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리게 되고요. 환자분들이 이제 인공요도 관략근을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아까 이 인공요도 괄약근 수술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술 후에 장치를 사용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있고 소변을 볼 때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이 성공률이나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이 장치가 벌써 만들어지고 사용된 지는 40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역사가 굉장히 기네요. 네, 굉장히 깁니다. 그 긴 역사가 증명하듯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치료 방법 중에서는 가장 근본적이면서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치료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느끼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약 90%의 환자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기구를 제거를 받는 분도 제거로 인해서 불편함이 생겼더라도 다시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92%로 굉장히 높습니다. 만족하고 사용하는데도 근데 제거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인공 기구고 물질이다 보니까 네.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에 생기지 말아야 되는 합병증이나 부작용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염증이라든지 감염 문제에 좀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발생했을 때에는 부득이 이제 기구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지점에서 이제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만족도가 크기 때문에 다시 넣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환자분들이 만약에 별점을 매긴다면 한 별 5개 정도 그 정도의 만족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아무리 높은 성공률과 또 만족도를 자랑하는 수술이라도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또 네, 없을 수는 그렇습니다. 없겠죠. 지금 말씀하신 감염이나 염증 문제도 있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염증 및 이제 감염의 발생 우려 외에도 이제 요도 손상이라든지 음낭 통증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인공 기구이기 때문에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면 기구 자체에 고장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통계적으로 이제 수술하고 나서 10년 이상 사용했을 경우에 한 30% 가량의 환자에서 기계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치를 오래 사용하면은 몸에 나타나는 변화,
부작용 이런 것들은 없나요? 요도를 감싸고 있는 커프라는 기구 부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요도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요도가 조금 자연스럽게 조금 작아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처음에 삽입해 놓은 커프가 좀 느슨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평상시에 이제 새지 않던 그런 소변이 다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전혀 근데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커프 크기를 조정하는 그런 교체수를 받게 되면 다시 또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립선암 수술 후에 찾아오는 불청객, 남성 요실금에 대해서 교수님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교수님 이런 부작용으로 고민 중인 환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네. 전립선암 수술 후에 나타나는 남성 요실금은 절대 부끄러워서 제대로 말을 못하거나 치료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참고 견디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근데 이게 해결 가능한 질환이고 증상임에도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믿고 계신 분이 사실 많아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1년이 지나도 지금 불편한 증상이 계속 지속되고 계시면 그건 시간이 약이 아니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더는 힘들어하지 마시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는 물론이고 많은 환자분들이 만족해하는 수술 치료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꼭 진료실 문을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 인공요도 괄약근 수술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더 알려주실 내용이 남아있다고요? 네.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수술에 대해서 들으시고 기가 솔깃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 편도 꼭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인사이트.